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 이들을 데려오면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니? 비야 내가 알고 있니? 예, 반갑습니다. 뭐 이래 혼자 이래 걷다 보니까 가사가 맞지 않든 곡이 맞지 않든 뭐 이렇게 흥얼흥얼 가고 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데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하면 그 행복은 답이 없는 행복이 됩니다. 행복을 작은 데서 찾으세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퇴근하면 와이프가 여보 수고했어 하고 한번 안아주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하루의 피곤함을 모두 날리게 해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이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거창하게 샤넬백에 있다든지 스포츠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어렵게 생각하면 행복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어렵게 하면 그 행복이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공기 먹여서 남편을 내보내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뭐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행복은 이 남편이 아내를 한번 안아주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이 뭐 어디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끌어안고 한번 극하게 한번 쳐다보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뭐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돈으로 계산하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가치로 이 행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글을 보는 이 선남자 선여인 여러분,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행복은 자신의 자기 손짓 발짓 그 한 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한 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작은 기술들을 왜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고 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족이라는 것도 무궁하게 넓게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족이라는 것도 아주 작게 아주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어떤 형상화된 어떤 구체적이고 어떤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전혀 배운 적이 없고 전혀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이런 어떤 가치와 어떤 수치와 잣대 이런 것들에 정형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어떤 수치에 대해서 정형화시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사회적 문화와 교리와 규범 이런 것들이 아주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머릿속에 칵 박으세요. 그리고 뼈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방해하는 첫 번째 존재, 바로 종교단체입니다. 두 번째 존재,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세 번째 존재, 바로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 세력을 머릿속에 콱 박아야 됩니다. 이걸 박지 않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세력들에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거대한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단체들이 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가? 이 단체들이 올바름을 가르쳐야 되는데, 올바름을 가르쳐야 되고 보편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고 상식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보편적인 것을 가르치고 상식적인 것을 가르치고 올바름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됩니다. 돈. 여러분, 돈 말입니다. 돈.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고 세력이고 세력이고 돈이고 돈이고 힘이다. 이러한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행복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돈을 알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에 그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제발 부탁합니다. 좀 이성을 가지고 깊이 좀 생각을 하세요. 이성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행복은 없고 우리나라의 희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또 저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이 검은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의 머리카락에서 광채가 안 난다. 여자의 머리카락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남자를 혼미시키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검은 망토를 둘러쓰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보이면 어떤 나라는 퇴장 10대를 때리고 어떤 사람은 나라는 징역 10년을 때리고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면 무슨 말을 다 뭐합니까? 아니, 그 나라 여자들은 그렇게 예쁜가요? 그러나 그 나라 여자들은 그렇게 참 멋있는가요? 그 나라 여자들은 그렇게 늘씬한가요? 머리카락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예쁜가요? 말도 때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보다 여자보다도 훨씬 떨어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어디 내놔도 안 빠집니다. 물론 뭐 이슬람 여성들도 뭐 참 좋은 여성들이 많이 있겠죠. 이쁘고 멋지고. 그런데 뭐 검은 옷을 둘러써 가실 수는 없습니다. 단지 머리카락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그 광채가 남자들을 현혹시키고 그것이 사회문화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말이면 뭔 말을 뭐 하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혼 4일차에 한입을 덮고 자는 신랑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미수입니다. 동정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등등을 해달라. 졸지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고 망함을 넘어서 멸망을 넘어서 멸종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내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 얘기 듣지 마시고 저 미친 저 사법부 주식회사의 말 그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참 돈 잘 갖다 바치는 교회나 절간 그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왜 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그야말로 사람이요 달나라를 댕기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만든 물건이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성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절간과 교회에 갖다 주는 돈만 하면은 부자 안 될 놈 한 놈도 없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부자 안 될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책과 신문과 연필과 노트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걸 어째 인간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과연 맞을까요? 정말로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거진 90%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주입한 데서 오는 것이며 잘못된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며 잘못된 얘기를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돈. 여러분, 돈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고 돈 앞에서 무슨 짓을 못하나요?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일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여러분은 외우세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내가 앞으로 많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 사랑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놈들이 탐욕에 섞인 말을 귀에 듣고 그 말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 바로 대학 교수나 목사나 절간의 스님이나 아니면 판사, 검사가 하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높고 더 나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보다 못한 내가 더 낮은 직책에 있고 더 낮은 자리에 있고 더 돈도 적게 버는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냐.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가 우리 세상을 모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한번 안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남편 한번 안아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요,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요? 여러분들이 3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 버릇 바꾸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안 바꿔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남편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땀에 쪄들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있는 와이프가 한번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박힌 사고방식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실행을 하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실행 안 됩니다. 정말로 실행 안 됩니다. 그래, 뭐 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또 내려가야 되겠네요. 요즘 뭐 하루 종일 뭐 집에 있으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쳐다봐야 되고 또 바깥에 나오면은 또 이렇게 유튜브 하고 또 돌아다니고 유튜브 끝나면은 또 유튜브 틀어놔놓고 또 다른 거 보고 듣고 공부하고 백수가 과로사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얘기해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얘기해야 변함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똑같은 내 배터리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애인하고 떡 많이 치시고 많이 치세요. 그래야만 여러 대 다 먹고 살지요. 그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내 많이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신랑 많이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뭘 박는지는 환갑이 남은 내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역시 떡도 환갑이 넘은 내가 도대체 뭔 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 떡이다 라고 얘기하면 또 오만 것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당장 계정을 취소해라, 신고할 테다, 당장 난리를 치게 뻔하니까 환갑이 넘은 나도 잘 모르겠네요. 떡집 사장에게 문의하세요. 떡집 사장한테 문의하면 떡집 사장이 또 장광설을 늘어놓을 거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